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은시장 분석입니다. 지금 국내 귀금속 시장이 역대 최고가 바로 코앞에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딱 보면서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일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6만 5천 원.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금은방 가서 순금 한돈 주세요 했을 때 내야 하는 진짜 내 돈 나가는 바로 그 가격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데 이거 지금 사야 돼요? 아니면 좀 위험한가요?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가격이 어떤지,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전략까지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를 딱 알 수 있는 핵심 가격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적인 가격, 은행에서 알려주는 가격부터 볼게요. 그램당 24만 2,769원. 어제랑 비교하면 겹 125원 올랐어요. 0.05%니까 거의 그대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젯밤에 국제 금값은 꽤 올랐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금값은 그대로일까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해외 금값 상승분을 싹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일종의 환율 방패가 생긴 셈이죠. 자, 그런데 은행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사는 가격은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 때는 한돈에 106만 5천 원인데 내가 팔려고 하면 87만 7천 원을 준대요. 이 차액,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계산해보니 무려 18만 8천 원이에요. 거의 18%에 가깝죠. 그러니까 실물금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18%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금이랑 은을 같이 보면 둘의 성격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금이 오늘 거의 제자리 걸음 0.05% 움직일 때 은은 혼자 1.1%나 껑충 뛰었죠. 이게 바로 은의 매력이자 무서운 점이에요. 롤러코스터 같다고 할까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리스크도 크지만 반대로 한번 터지면 수익률도 화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격은 알겠는데 대체 왜 이런 가격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오늘 하루 금시장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오전에는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쭉 밀렸거든요. 이대로 하락하나 싶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건 금밖에 없지 하는 심리가 살아나면서 또 차트 보고 이 가격이면 살만한데 하는 기술적 매수세까지 붙어서 오전에 내렸던 걸 전부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결국 오늘 금값은요, 거대한 세 가지 힘이 서로 밀고 당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금리 계속 높을 거야 하는 걱정이 금값을 아래로 꾹 눌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이 불안하잖아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위로 확 끌어당겼죠. 이 둘이 팽팽하게 싸우는 와중에 강해진 원화가 중간에서 진정해 하면서 국내 금값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준 딱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한마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은 금이다. 뭐니 해도 세상이 불안할 때 결국 기댈 곳은 금이라는 그 믿음. 이게 오늘 오후에 극적인 반등을 만들어낸 진짜 힘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오늘 시장을 복귀해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바로 내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앞에는 크게 세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핵심 변수는 딱 두 개, 국제 금값이랑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108만 원을 뚫고 더 올라가는 길, 104만 원 근처까지 살짝 내려오는 길,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옆으로 쭉 가는 길,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짧게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의 생명은 뭐다? 바로
기준입니다. 칼같이 지켜야 해요. 일단 104만 원 근처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108만 원 가까이 가면 욕심내지 말고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샀는데 102만 원 밑으로 빠진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서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다음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죠. 꾸준히 금을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야 해요. 지금처럼 가격이 높을 때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조정이 오면 그게 바로 기회니까요. 예를 들어 105만 원대에서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혹시 102만 원 아래로 더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더 담는 거죠. 만약에 100만 원 아래로 가는 순간이 온다. 와,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삼아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 무서운데요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막 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비싼 실물 금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금 ETF나 골드뱅킹처럼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103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쳐다도 안 볼란다 하고 딱 기준을 정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관망이 최고의 투자일 때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요약해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역대 최고가라는 산정상 근처에서 잠시 숨고르기, 더 올라갈지 아니면 잠시 내려왔다 갈지 다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신호와 내려갈 신호가 막 섞여서 나오는 시장에서는요, 남들 따라야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전략들 중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나의 투자 스타일과 가장 잘 맞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상품의 구매나 판매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와, 이번 주에 장중의 환율이 보이시죠? 무려 1,506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예요.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은 그 아찔했던 고점에서 살짝 내려와서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습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오늘 오후 환율은 1472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랑 비교하면 한 8원에서 10원 정도 내린 건데요. 이건 뭐냐면 달러가 살짝 약해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조금 올라왔다, 이런 뜻이죠. 오늘 시장은 정말 딱 이 그림 같았어요. 1470원에서 1480원, 요 아주 좁은 박스권에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폭풍이 막 몰아치다가 시장이 잠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요인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의 움직임은요, 크게 보면 해외 요인, 그리고 우리 국내 요인, 마지막으로 시장 내부의 다른 역학관계, 딱 이 3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시죠. 첫 번째, 해외 요인입니다. 중동 리스크라던가 높은 유가 같은 건 여전히 안전자산인 달러 몸값을 올리는 요인이에요. 이건 변함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달러가 정말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요인입니다. 며칠 전에 코스피가 확 빠지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쫙 퍼졌었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패닉에 빠져서 달러를 사려던 수요가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랑 한국은행 같은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1,500원 이상은 좀 과도하다. 이 신호, 이걸 우리가 구두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에 아주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어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내부의 힘겨루기, 일종의 줄다리기예요.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서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아래쪽에서 딱 받쳐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이 슬라이드 같아요. 위에서는 1,500원 넘어가면 당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너무 위험해 하면서 누르는 힘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선 그래도 지금 원화 들고 있긴 좀 달러가 낫지? 하면서 1,470원 밑으로는 안 팔려고 버티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니까 환율이 이 좁은 구간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1,500원의 쇼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1,470원대에서 숨은 고르고 있지만 여전히 원화 약세라는 고지대에는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와, 정말 오늘 시장을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죠? 자, 지금까지는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 제가 딱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원화가 강해질 경우, 반대로 다시 약해질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그냥 옆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이 표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상황이죠. 원화가 힘을 내면서 환율이 1,450원에서 1,460원대까지 쭉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450원 근처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유학이나 여행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 바로 이때가 나눠서 환전을 시작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필요한 돈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먼저 확보해 두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죠. 다시 원화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1,490원을 뚫고 올라가서 1,510원 혹은 그 이상을 넘보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행이나 유학 때문에 아직 환전 못하셨다면 더 오를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필요 금액의 최소 70에서 80%는 이 구간에서 그냥 확보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 줄이고 손절 라인 아주 짧게 잡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수입니다. 진짜 맞으면 대박, 틀리면 계좌 박살나는 구간이니까요. 자,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1,460원에서 1,490원 사이, 이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애매할 때 제일 좋은 전략이 뭘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언제가 제일 쌀까?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난 매주 화요일에 환전한다처럼 날짜를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장기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고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분석을 싹 모아서 우리가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1,450원은 지지선이고 1,500원은 공포선이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환전이든 투자든 뭐든 간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실행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은 환율의 방향을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의 계획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분할 실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